자, 그럼 이제는 표준 내부 통제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융투자업자들이 이제 본인 회사에 이런 직무 윤리들이 쭉 있잖아요. 그죠? 뭐 표준 이제 윤리 준칙도 있었고, 그죠? 아니면 뭐 자본시장법도 있고,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있고, 어쨌든 이런 많은 법령과 준칙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단 말이죠. 금융투자업자는 무조건 의무입니다. 그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협회가 샘플로 만들어 놓은 표준 내부 통제 기준입니다. 목적부터 역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준은 회사의 임직원, 여기서 임직원인데 계약직이나 임시직 다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 이제 법규 준수처럼, 그죠? 윤리 준칙에. 자, 이 기준에서는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계약직, 임시직 필요 없어 다. 그래서 그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답니다. 자, 이제 용어 몇 가지 살펴보면, 그러면 내부 통제라는 것은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 수행 시 법규를 준수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절차와 과정을 우리가 이제 내부 통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부 통제 체제라는 것은 효과적인 내부 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구조, 위험 평가, 업무 분장 및 승인 절차, 의사소통, 모니터링, 정보 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계를 말한다. 종합적 체제. 자, 그리고 이제 정보 차단벽이라는 것은 회사의 중요 정보가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는 부서나 임직원, 외부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무형의 모든 수단, 절차, 규정 및 시스템을 말한다. 유무형. 그죠? 요렇게 용어들 일단 체크해 놓을 필요가 있겠죠. 네. 그리고 내부 통제 기준은 금융투자업자가 법령을 준수하고 이해상충 방지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한 걸 말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내부 통제 기준 절차에 따라서 내부 통제 활동이 이루어지겠다. 그죠? 다음에 자본시장법에서는 그래서 내부 통제 기준을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법적 의무로 요구하고 있다. 법으로 정해놨다. 금융투자업자면 다 내부 통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조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사회. 자, 이사회는 내부 통제 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기준을 정한다. 요거. 그래서 가끔 이제 이 시험 지문에, 그죠? 이사회입니다. 그죠? 이사회. 근데 뭐 다른 뭐 이렇게 조직이 나와서 이걸 이야기하면 틀립니다. 그죠? 이사회. 이고요. 자, 이제 대표이사입니다. 자, 대표이사는 내부 통제 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수행 지원하고 적절한 내부 통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그거고. 그다음에 대표이사는 다음 각 포의 사항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답니다. 뭐냐? 위법, 부당 행위의 사전 예방에 필요한 내부 통제 체제의 구축, 유지, 운영 및 감독. 다음에 이런 내부 통제 체제의 구축, 유지, 운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 지원. 그러니까 이제 운영과 감독, 그리고 지원, 그죠? 다음에 조직 내 각 업무 분야에서 내부 통제와 관련된 제반 정책 및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각 부서 등 조직 단위별로 적절한 임무와 책임 부여. 다음에 이제 매년 1회 이상입니다. 매년 1회 이상. 그래서 매년 1회 이상 내부 통제 체제, 운영 실태의 정기 점검, 점검 결과의 이사회 보고. 자, 이 경우 대표이사는 내부 통제 체계 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 및 이사회 보고 업무를 준법 감시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분이 하겠다라는 거죠. 이분이 하겠다. 준법 감시인이라는 용어가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회사 내 이제 암행어사 같으신 분이죠. 그죠? 이렇게 점검하고 다니시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준법 감시인. 준법 감시인은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며 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 없이 보고할 수 있다. 자기가 이제 활동한 결과를 보고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준법 감시인은 회사의 내부 통제 체제 및 이 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 문제점, 미비 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의 개선 또는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려고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준법 감시 부서, 우리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 일하시는 분들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그죠? 무서운 부서다. 그죠? 준법 감시 부서. 일단 그냥 무섭잖아요. 그죠? 그냥. 네.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그냥 저는 그냥 무섭던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지점장입니다.
지점장은 일단 이제 어떤 중간 책임자잖아요. 중간 감독자니까. 자, 지점장, 회사가 정하는 영업 부분의 장을 포함해서 뭐 본부장이나 이런, 그죠? 지점장은 소관 영업에 대한 내부 통제 업무의 적정성을 역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관계 법령 등의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지점장의 점검 결과를 보고받는 업무를 역시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준법감시인 혼자 또는 그 분서 몇 명이서 전체 지점을, 은행의 전체 지점을 관리한다라는 건 사실 무리죠. 그래서 또 추가로 지점장에게 그런 의무를 두었단 말이죠. 지점장 이제 준법감시인이 이제 지점장을 통해서 각 지점 사항은 또 이렇게 보고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규정으로 인해서. 자, 임직원입니다.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등 내부 통제 기준, 윤리 강령 등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열심히 지켜야죠, 그죠? 그리고 임직원은 관계법령 등 및 내부 통제 기준, 윤리 강령 등의 위반 가능성을 포함해서요. 가능성 포함. 인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된다. 뭐 좋은 말이다, 그죠, 이건.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부통제위원회입니다. 회사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어야 한대요. 예외 있습니다.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7천억 원 미만의 상호저축은행이나 아니면은 자산총액 5조 원 미만의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이제 규모가 좀 작다고 보는 거죠. 다음에 내부통제위원회는 매 반기별입니다. 반기별. 분기, 반기 할 때. 그죠? 그래서 반년. 1회 이상.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된대요. 내부통제위원회는. 그래서 뭐 하느냐. 그래서 위원회는 대표이사, 위원장이죠. 준법감시인, 위원관리 책임자 및 그 밖에 내부통제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을 위원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뭘 하느냐.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답니다. 내부통제 점검 결과의 공유, 임직원 평가 반영, 개선 방안 검토입니다. 등, 그죠? 그 다음에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 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 방안 마련, 그 다음에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 협의, 임직원의 윤리의식, 준법의식 제고 노력, 내부통제위원회는 출석위원, 논의 안건 및 회의 결과 등 회의 내용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보면 말 뭐 이게 짜증나고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용어부터 쭉 보면 두세 번 정도 읽어가지고 그런 건 좀 외워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사회가 하는 일, 대표이사의 역할 이런 것들은 좀 섞어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준법감시인 뭐 이런 것들 섞어가지고, 그죠? 그런 부분 시험에 이런 거 이제 문제 몇 번 풀다 보면 충분히 적응하시게 됩니다. 다음 이제 내부 통제 기준의 제정 개정입니다. 자, 이제 회사는 근데 외국 금융투자회사의 국내 지점은 제외하고요. 그죠? 회사는 이 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뭐가 필요해요? 이사회 의결. 주주총회라고 하면 틀리겠죠? 그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아까 이사회가 하는 일 중에 있었잖아요. 내부 통제 기준 마련. 그래서 관계법령 등의 재개정 및 폐지 등에 따른 개정이나 조직 체계 변화에 따른 단순 자구 수정 등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개정은 이사회 보고로 그 의결에 가름할 수 있다. 그냥 보고로 퉁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하면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어서. 법이 바뀐 거라든지 아니면 조직 체계 변화에 따른 단순 이제 자구 수정. 문장 몇 개 고치는 거 이런 것들. 다음에 준법감시는 이 기준을 기초로 내부 통제의 구체적인 지침,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임직원 윤리 강령 등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법규 준수 프로그램 포함 가능하고, 그죠? 뭐 그렇답니다. 이렇게 읽어놓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또 이렇게 봤고, 그리고 이제 준법감시인에 대한 이야기 더 살펴볼까요? 시험에 준법감시인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니까. 이제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체제 운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준법감시인의 임면 중요하죠. 이제 회사는 계속 이제 똑같아요. 제재는. 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고 하는 경우 여기도 뭐 이사회의 의결입니다. 이사회 의결. 주주총회하면 틀립니다.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준법감시인을 뽑습니다. 해임할 경우는 역시 이사회 의결인데 이사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뭐 전부 이러면 틀리겠죠. 3분의 2 이상. 과반수에도 틀리고, 그죠?
다음에 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 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그러니까 임원급이어야 된다는 거죠. 책임자급, 그죠? 준법감시인은. 그리고 그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뭔가를 좀 이렇게 보고하고, 아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조사하고 이렇게 적응을 하죠. 2년 이상. 임면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해야 된다. 숫자들하고 지금 동그라미 친 것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입니다. 자, 뭐 하느냐? 내부 통제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이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업무 전반에 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의 제출 요구권. 그래야 점검을 할 거니까. 임직원의 위법 부당 행위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에 대한 보고 및 시정 요구. 그죠? 보고해. 어차피 얘 대표이사가 얘한테 맡겨놓은 거 아닙니까? 잘 점검하라고. 이사회 감사위원회 기타 주요 회의에 대한 참석, 의견 진술. 그렇죠? 그냥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준법감시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의 이수. 자기도 전문성을 위해서 교육받아야죠.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권한 또는 이제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준법감시 부서의 설치 및 운영입니다. 자, 회사는 준법감시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 조직. 이게 이제 준법감시 부서입니다. 그래서 준법감시 부서를 갖추어서 준법감시인의 직무 수행을 지원해야 된다. 자, 회사는 준법감시 업무에 대한 자문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준법감시인, 준법감시 부서장, 인사담당 부서장 및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준법감시위원회. 그렇죠? 준법감시 부서장, 변호사, 준법감시. 자, 뭐 그 정도 읽어보시면 되고. 자, 준법감시 업무의 독립성. 마찬가지겠죠. 준법감시인이, 준법감시 부서 임직원들이 뭔가 외압을 받는다. 안 되겠죠. 그죠? 감시하는 업무니까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이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좀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 김상중 씨가 주연했던 더 뱅크라는 드라마 있었거든요. 거기서 보면 김상중 씨가 이제 감사로 나옵니다. 이제 노감사로 나오는데 그분의 역할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준법감시의 역할이죠. 감사니까. 그래서 은행 내부를 막 감사하고 막 외압에 굴하지 않고 은행장이 막 뭐라 하더라도 본인의 소신을 꿋꿋이 지키면서 하거든요. 그거 보면 좀 이런 업무가 쉽게 이해될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에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 부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정확한 그죠? 성관주의 의무 있죠. 믿고 맡겼으니까 그 믿음에 보답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운용, 다음에 회사의 본질적 업무, 겸용 업무, 위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왜 감시만 해야죠. 그죠? 은행이라면 내가 은행 텔러로서 뭐 예금을 받거나 대출 업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용카드를 판다든지 보험을 판다든지 막 그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 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 운영해야 된다. 그래야 독립성이 확보될 거 아닙니까? 그죠? 준법감시 부서 또는 준법감시인에 대한 급여가 뭐 매출에 연동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다음에 준법감시 업무의 위임입니다. 자, 준법감시인은 업무 중 일부를 준법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인의 업무는. 뭐 그거는 그죠? 이 경우 위임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자,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부점별, 그러니까 지점별, 그다음에 수개의 지점을 한 단위로, 부점을 한 단위로 하여 준법감시인의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직원의 관계법령 등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감독할 관리자를 또 지명할 수 있다. 다 이런 지금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준법감시인. 근데 본인의 업무를 살짝 위임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준법감시 체제 운영입니다. 준법감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관계법령 및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회사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구축 운영해야 된다.
누가? 준법감시인이. 그리고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 프로그램에 따라 임직원의 관계법령 등 및 이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누가? 준법감시인이. 하는 일이 이제 점검이니까, 그죠? 점검 시스템 만들어서 시스템대로 점검하라는 이야기죠. 결과 기록 유지하고. 그다음에 준법감시인은 점검 결과 및 개선 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부 통제 보고서.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대표이사한테 보고해야 되잖아. 대표이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된다. 그리고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 업무 관련 우수자를 선정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친구 너무 잘했습니다. 상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승진시켜주세요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다음에 준법 서약 및 임직원 교육입니다. 자, 임직원은 회사가 정하는 준법 서약서를 작성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회사 취업하시면 준법 서약서라고 해서 쓰고 사인합니다. 뭐 별 내용은 없어요. 나는 이제 뭐 잘할게요. 뭐 이런 거죠. 그죠? 잘할게요. 옛날 저도 쓴 기억이 나네요. 그죠? 준법 서약서. 무조건 씁니다. 들어가면 입사하면. 자, 회사 내 임직원이 관계법령 등과 이 기준에서 정하는 금지사항, 의무사항 이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 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그래야 직원들이 이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다음에 윤리강령의 제정 및 운영. 회사는 임직원이 금융투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무윤리와 관련된 윤리강령을 제정, 운영하여야 한다. 회사는. 자, 그리고 이제 내부 고발 제도입니다. 회사는 내부 통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내부 고발 제도. 그래서 임직원이 회사 또는 다른 임직원의 위법, 부당 행위 등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 고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 운영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부 고발 제도에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비밀 보장, 불이익 금지 등 내부 고발자 보호와 미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미고발자는 불이익이 있어요. 다음에 내부 고발자가 고발 행위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은 회사에 대해서 누가? 준법감시인은 회사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든 한 이에 응하여야 된다. 다 좋은 말이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대로 지켜져야 되는데 그죠? 다음에 명령 휴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명령하는 거죠. 왜? 좀 잘 살펴보려고. 회사는 임직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 휴가 제도, 즉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휴가를 명령하고 동기간 중에 해당 임직원의 업무 수행 적정성을 점검하는 제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시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직원을 이제 눈치채지 못하게 그죠? 잘 있다가 이 직원들은 또 휴가 좀 다녀와도 돼. 휴가 좀 길게 갔다 와. 그래서 보내놓고 이제 점검하는 거거든요. 운영하여야 하며 그 적용 대상, 실시 주기, 명령 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 휴가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의 규모,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뭐 인원도 없는데 무조건 휴가 보내지는 않겠죠. 그죠? 이런 제도가 있다. 읽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업무 수행시 준수 사항 중에서 이제 영업점 통제와 파생상품 영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요거 시험에 의외로 잘 나왔어요. 영업점에 관한 통제. 그래서 준법감시인이 이제 22조에 따라 지명하는 영업점별 영업관리자, 이 지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여야 한다. 뭐냐? 영업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준법감시 감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의 영업점에 상근하고 있어야 한다. 일하고 있어야 된다. 그죠? 항상 출근하고 퇴근하는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과다하거나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으로 인하여 준법감시 업무에 곤란을 받지 않아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고. 다음에 이거 중 영업점장이 아닌 책임자급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영업점장이 아닌 책임자급. 영업점별 영업관리자 말입니다. 근데 없다. 책임자급이. 당의 영업점의 직원 수가 적어서 영업점장을 제외한 책임자급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책임자급이 아니어도 되겠다. 근데 일단 원칙은 영업점장 빼고 이제 뭐 부지점장이나 그죠? 뭐 팀장이나 그런 책임자급 중에서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준법감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능력, 윤리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가에도 불구하고 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단일 영업관리자가 2개 이상의 영업점에 영업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대요. 한 명이서 2개 이상 지점을. 감독 대상 영업직원 수, 영업 규모와 내용 및 점포의 지역적 분포가 단일 영업관리자만으로 감시 감독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야 되겠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다음에 해당 영업관리자가 대상 영업점 중에서 한 개의 영업점에 역시 상근, 출퇴근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 해당 영업관리자가 수행할 업무의 양과 질이 감독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된다. 그렇다면은 이렇게도 가능하다. 자, 그리고 회사는 영업점별 영업관리자의 임기는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년. 숫자 같은 거 조심하면 되겠고. 아까 준법감시인은 몇 년이요? 2년 이상. 그죠? 준법감시인은 영업점별 영업관리자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의 법규 및 윤리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야 업무를 잘 수행할 거지 않습니까? 회사는 영업점별 영업관리자에게 업무 수행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래야 열심히 하겠죠. 그냥 자기 본업 말고 또 일을 또 하는 건데 저런 거 없으면 누가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죠? 다음에 봐. 회사가 특정 고객을 위하여 고객 전용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증권회사에서 고객이 주문할 수 있도록 PC를 제공한다. 그런 공간을 제공한다. 이럴 때 말입니다. 당의 공간은 직원과 분리되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직원과 분리되어야 되고 영업전장 및 영업점 영업관리자의 통제가 용이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사이버룸이라면 PC가 있는 사이버룸이라면 반드시 사이버룸임을 명기하는 문패를 부착한다든지 그 표시를 하고 외부에서 내부를 관찰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형태로 설치되어져야 한다라는 거. 폐쇄형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시험에 그렇게 하면 나온 적 있어가지고 안에서 그죠? 이상한 거 이상한 짓 하지 않는지 볼 수 있어야 된다. 회사는 다른 고객이 사이버룸 사용 고객을 직원으로 오인하지 아니하도록 사이버룸 사용 고객에게 명패랑 명칭 개별 직통 전화 등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영업점장 및 영업관리자는 사이버룸 등 고객 전용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매매 거래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매매가 발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내부 통제 기준 위반 회사에 대한 조치입니다. 이거 이제 지배구조법에 나와 있는 과태료 사항입니다. 우리 이거 금융소비자보호법에도 1억 원, 3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있었다, 그죠? 그래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입니다. 이사회 의결 없이 주요 업무 집행 책임자를 임면, 사회이사 선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 자, 이게 크다, 그죠? 커요, 그죠? 크고. 그다음에 3천만 원, 좀 약한 건 준법감시인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 상근 임원에게 겸직하게 하거나 겸직한 자, 준법감시인에게 자산운용 업무, 본질적 업무, 겸용 업무 등을 겸직하게 하거나 한 자, 준법감시인의 임명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이건 3천만 원 이하. 그리고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 제출 보고, 공고, 공시를 게을리한 자에게는 이건 이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천만 원입니다. 서류의 비치, 알리는 걸 잘못. 그리고 상기의 과태료는 금융위가 부과 징수한다. 또 정확한 금액을 금융위가 정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구분 좀 할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금액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충분히. 1억 원, 3천만 원, 2천만 원. 자, 그리고 이제 직무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융위, 다음에 증권선물위원회, 이제 금융위원회 바로 밑에 있는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의한 행정제재.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렸다, 업자들이 어겼다라고 하면 그 금융투자업의 인가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죠. 행정제재로서. 그리고 이제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위법행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할 수 있고요. 금융회사의 경고 또는 주의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이제 행정제재고. 다음에 이제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는 우리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면 임원은 다음에 조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해임 요구. 다음에 업자한테 그 임원을 해임 요구하는 거죠. 그죠? 다음에 6개월 이내 직무 정지. 다음에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직원은 회사의 요구가 가능하다. 직원에 대해서는. 이제 금융이나 금감원이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구할 수 있다. 뭐 면직, 6개월 이내 정직. 비슷한 이야기인데 조금 법률적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 그죠? 어쨌든 뭐 거의 의미는 비슷하다. 그죠? 감봉 견책 주의. 직원한테만 있다고 그죠? 감봉 견책. 심할서 쓰는 거. 자, 이런 이제 행정 제재. 이제 행정기관이 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금융투자협회라고 해서 이제 증권회사나 이런 금융투자 회사들이 회원이 되어가지고 본인들이 만든 이제 회원들이 이제 협회니까 그죠? 본인들끼리 야 우리 이런 상도덕은 지키자 본인들이 그래서 협회 규정을 만든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율규제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율규제 기관이 2개 있는데 한국금융투자협회랑 한국거래소. 거래소도 거래소 회원네들이 야 이런 건 지키자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죠? 거래소 규정. 그 자율규제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법률적 책임, 그래서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 그래서 민사 책임이라 하면 법률 행위의 실효, 효과가 없어짐과 손해배상 책임이죠. 그죠? 민사 책임은 손해배상 책임이고, 형사 책임은 이제 형사처벌, 그죠? 뭐 징역을 산다든가, 금고, 징역, 아니면 이제 벌금, 뭐 이런.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도 그죠? 우리 이제 뭐 어기고 이러면 착하지 않은 기업은 도태되겠죠. 그래서 고객의 신뢰 상실 이런 알아서 시장에서 도태되겠다. 이런 걸 이제 시장의 통제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이 알아서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내부 통제 기준까지 다 살펴봐서 이제 직무윤리에 대한 내용.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뭐 열문항이 뭐 출제되고 그죠? 또 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니면은 또 이제 시험에 맞는 그런 또 뭐 다른 시험이라면 그러니까 뭐 대행인 시험이라면 뭐 열문항이 출제될 거고 그죠? 또 다른 시험이라면 맞는 그런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은 각 자격의 공통인 내용이니까 한 번만 공부 잘하면 그 된다라는 말씀 다시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제 어려워 보이지만 문장이 이제 법규에서 내용을 좀 따오고 그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준칙들이고 하다 보니까 좀 재미없고 딱딱하고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두세 번 정도 읽어보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그것들이 내 걸로 소화가 좀 잘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좀 암기해야 할 때 부분도 조금은 있죠. 아까 뭐 구분하는 뭐 금방 내부 통제에서 보면 과태료 같은 것들 1억 3천 이런 것들 좀 약간 구분해야 되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자 좋은 학습을 하셔서 꼭 반드시 9문제 정도 맞추시는 목표로 학습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